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데 표를 얻으려면은 아까 민족 평화를 내세워 가지고 평화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예산으로 공짜 복지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공돈 주는 거죠. 시끄러운 공돈 뿌려 가지고 사람들을 국가 의존형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국가 의존형. 공돈을 받으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주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존형 인간.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서는 이게 낭비성 복지, 국가 복지죠. 이게 이거는 획일적 복지인데 요사이는 또 뭐 요새 원래 새로 확대된 게 6세 이하의 아동수당인데 아동수당은 과거에는 보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 10%는 안 줬는데 이번엔 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이거리시 뭐 애가 6살 이하가 있다면 걔한테도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돈을 막 뿌리듯이 주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2조 6천억입니다. 2조 6천억인데 방위비 분담금은 1,000억 올리니 안 올리니 해가지고 약 올린다? 지금 북한에 주려고 퍼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요 돈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하고 똑같아요. 액수가.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 거. 적에게 퍼주려고 하는 돈과 주한미군 분담금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뿌려가지고 공짜 심리를 가르쳐가지고 또 하나는 민족과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평화에 취하도록 해가지고 평화와 돈에 취하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책임한 인간으로 만든다. 의존형 인간으로 만든다. 분별력을 망가뜨려 버린다. 피하 분별력, 선악 분별력, 그리고 자립심, 자조정신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러면은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볼셰비키 혁명 같은 걸 한 사람들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겠죠. 무자비한 폭력 플러스 선전선동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죠. 한국은 이코노미스트의 그 부속회사 이코노미스트 조사한 걸 보면요. 작년에 세계 167개국 중에서 민주주의 제일 잘하는 나라 랭킹을 냈습니다. 한국이 20등이었어요. 세계 20등입니다. 미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 잘하는 걸로 냅니다. 올해는 하나가 떨어졌어요. 21등입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앞이에요.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이 민족이란 말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민족이란 그건 뭔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외국에서는 내셔널리즘이라 하면 규탄 대상입니다. 자꾸 트럼프가 요새 내셔널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럽에서는 참 왜냐면 내셔널리즘 이꼴 나치즘, 인종주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이렇게 힘을 쓰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세계에서 20등이 됩니다. 21등. 그런데 167개국 중에서 167등이 어디냐? 이게 북한이에요.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과연 폭력으로 다스려지겠느냐?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평화로 민족이라는 이름과 평화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돈의 힘으로 국민들이 분별력을 망가뜨린다. 의존형으로 만든다. 이게 과연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지난 70년도에 건설한 문명이란 게 뭐 줄로 제도 아니겠어요? 제도. 민주주의 제도, 군대, 기업, 언론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똑한 중산층,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언젠간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희망을 담아가지고.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갖고 있어야죠. 최악의 시나리오.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된다면은 한국도 이 모양 이 꼴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왜냐?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남미에서 최고 나라였습니다. 또 기름도 많이 나오고 이 나라는 또 민주주의를 한 게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깁니다.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투쟁을 해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 합쳐가지고 원래는 한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갈라졌습니다만 그 사람이 혁명을 한 게 워싱턴의 독립운동 몇십 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남미에서 막 군부 쿠데타 나고 할 때 베네수엘라에서는 안 났어요. 민주주의 전통이 상당히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대에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유럽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수준. 그러다 80년대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베스라는 인간이 등장했어요. 차베스가 이 92년인가 그때 이 차베스는 군 장교인데요. 이 사람이 장교 시절에 이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이 카스트로 숭배자였어요. 체게바라 카스트로에 이렇게 정신이 빠진 사람인데 한국의 김일성이한테 영혼을 빼앗긴 주사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사대주의자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에도 공산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대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이 최악의 조합이 주사파입니다. 사대주의 하나만 해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공산주의까지 하니까. 그래서 차베스가 92년에 쿠데타 하려다가 잡혔어요. 감옥 살고 나오면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카스트로를 찾아갔어요. 카스트로한테 완전히 포섭이 돼가지고 제자가 됐습니다. 98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그 뒤부터 차베스는 완전히 쿠바 카스트로의 지도를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쿠바 카스트로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퍼주고 기름 뭐 거의 공짜로 대주고 그 다음에 쿠바에서 파견하는 보안요원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수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공안기관에 있어요. 군 정보기관, 심지어 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체포도 합니다. 체포권한도 있어요. 마두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차베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좀비입니다. 좀비. 남북의 연합전에다 연방제 되면은 대한민국 그렇게 안 될까요? 북한에서 파견한 노동당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을 만들 수 있겠지. 서로 정당끼리 교류한다. 또는 여기 교육단체와 북한의 교육단체가 교류한다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남한의 좌익정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의 완전히 종속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공짜 복지에 취하다가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마두로가 작년 선거에 당선됐잖아요. 부정선거 뭐 있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카드 같은 걸 하나씩 가져요. 주민등록증 비슷한가 봐요. 거기 이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투표할 때는 꼭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데서 배급을 받아요. 배급하고 투표하고 딱 연결시켜버리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20년, 98년에 집권해가지고 올해까지 20년 만에 남미에서 최고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제일 잘 사던 나라를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느 정도 못 사느냐. 작년에요.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50만 %였습니다. 올해는 1000만%랍니다. 작년의 경우입니다. 연초에 $10,000를 적금, 넣어놓으면 연말에 찾을 때 $1 가지도 않던데. 그리고 국민의 90%가 영양실조, 1년에 몸무게가 10kg 줄었답니다. 90%가, 3명 중에 2명이 잠을 들 때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든다. 이게 완전 북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10%가 해외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정권이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이게 계급 독재입니다. 군부 독재 같으면 벌써 날아갔어요. 계급 독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안 무너집니다. 계급 독재라는 건 뭐냐? 이 공산주의 정권이니까 대중조직을 많이 하는 거야. 대중조직을 많이. 그러니까 1인 독재는 그 사람만 물러가면 그러는데 계급 독재는 한 계급이 다 지배계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권 잡은 놈 중에 실사들은 거의 전부 다가 범죄 조직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주로 마약, 사람 납치, 그 부통령은 코카인 밀수 대장이에요.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근데 이게 한두 명만 먹으면은 그 사람들만 몰아내면 될 텐데 지배계급이 다 공평하게 아니라 골고루 뜯어먹고 있으니까 공동운명체죠. 북한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북한이 아마 한 2, 3만 명은 김정은 날아가면 나도 죽는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급 독재. 그러니까 계급 독재가 가장 겁나는 독재입니다. 군부 독재보다 1인 독재보다 계급 독재가. 계급 독재를 무너뜨린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미국이 앞장서고 해서 군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군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은 끝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끝장 보는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걸리고 그 좋은 나라가 전쟁을 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망가져 버리고 왜 그래 되느냐. 이것도 이념입니다. 결국 이념입니다. 이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념이 밥 먹어주나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념 이야기하면 또 색깔론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갈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종족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념이 달라서 사상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나 가져야 되니까 그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사태인데 흥미로운 것은 2006년에 KBS에서 차베스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차베스를 미화하는. 2006년에 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성공회 교수인데 그때 선거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해요. 배신을 했다. 좌파를 배신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다. 말하자면 한미 FTA 그거 추진한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차베스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 안에 차베스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제는 이야기는 못하는지. 며칠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이 박원순 씨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이 있죠. 서울교통방송이 계속 정치방송 하는데 저 허가 조건도 아닌데 저 불법 방송인데 무슨 김어준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미국이 마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마두로를 압박을 하고 있다. 마두로 편을 들고 있어요. 편을 들면서 또 지미 카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지미 카트가 운영하는 카트 센터에서도 작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자가 카트 센터에 들어가서 진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찾아보니까 카트 센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루머가 떠돌아서 해명합니다 해가지고 또 써놨더라고. 우리는 거기서는 전자개표기
그거는 상당히 평가했지만은 그 선거를 뭐 감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정선거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사실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판국의 마두로 편을 드는 방송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방송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베네수엘라 이 모델도 이게 이야기 너무 길었죠. 아니 뭐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는 질문해 주시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안 지났습니까? 예. 예.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